당 지지층 결속력은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정청래 민주당을 완전 압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지금 한동훈이 장동혁 대표를 막 흔들고 있죠. 근데 이제 뭐 한동훈이야 제명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이 이제 지지율 위기에 몰리니까 장동혁 대표를 본격적으로 막 흔드는데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동혁 대표 흔들기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국민의힘이 받아든 여론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했다는 MBS 조사 결과를 거론을 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자, 어제 발표가 됐는데 17%라고 발표를 했죠. MBS.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것이 전화 면접원 조사라서 계속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그 이유가 있고, 그런데 17%를 딱 내놓으니까 전부 다 17% 프레임을 겁니다. 좌파에서 17% 지지를 받는 제1야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17%를 한동훈도 써먹고 오세훈도 써먹고 홍준표도 써먹습니다. 이 조사상의 어떤 뭐 결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애써 눈 감아버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놔두고 어제 MBS가 전화면접원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 나왔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오늘 갤럽이 똑같은 전화면접원 조사인데 오늘은 또 국민의힘이 2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5%나 갭이 있죠. 같은 전화면접원 조사, 항상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나오는,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그 두 조사가 5%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간과를 하고, 또 ARS 조사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이상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다 간과를 하고 딱 좌파 성향의 조사를 내놓는 MBS가 17% 하니까 좌파 정치인들이 17% 받는 정당, 그래가지고 무슨 뭐 대선에 이기겠어, 방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사 프로에서도 전부 다 17%.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오늘 오세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도 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라.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지 않도록 부디 옳은 일을 선택해달라. 결국은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언론은 장동혁 당권파에 대한 최후 통첩성 발언을 보냈다. 당권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세훈 시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또 씁니다. 향후 대응? 뭐 탈당할 건가요? 무소속 출마할 건가요? 아니면은 전에 장동혁 대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당신 안 되겠어 사퇴해, 내 선거에도 지장이 미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했던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때 사퇴하라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 당원들이 나를 뽑았으니까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하겠다. 전당원 투표하겠다. 그래서 나를 거부를 하면은 사퇴하고 국회의원직도 던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직을 걸어라. 그때 단체장도 직을 걸어라. 국회의원도 직을 걸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세훈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오세훈도 정말 이렇게 위급하고 위기고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면은 본인이 떨어지고 본인도 떨어지고 뭐 티켓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진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 장동혁 대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서울시장 직을 걸고 전당원 투표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전당원 투표에서 이 당원들이 거부하면은 장동혁 대표 사퇴하고 국회의원직도 내놓고 당원들이 다시 인정을 해주면은 오세훈이 불출마를 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홍준표도 또 17% 프레임에 빠져들어가지고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10%대로 곤두박질한 정당이 무슨 재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가. 아니 10%대 오늘은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 20%대 나왔습니다. 애써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이 대구 경북도 출마 예상자들 보니 어렵겠다. TK도 참패할 것으로 할 거다. 그건 거의 저주를 합니다. 저주. 참패 기호제를 지낸다고 홍석준 전 의원이 제 그 혼술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죠. 참패 기호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디언 기호제. 비 올 때까지 기호제 지내는 거. 참패할 때까지 기호제 지내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홍준표까지 지금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죠. 당원들이 장동혁을 거부를 하면은 나가야 되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정선거 앞두고 당원들을 뽑았으니까. 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다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도 오늘 뉴데일리 기사를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뉴데일리 여론조사인데, 뉴데일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청래 민주 지지자 51.9%, 장동혁 국힘 지지자 67.2% 긍정평가. 이게 뭐냐면은 정청래가 잘하고 있느냐 해서 지지하는 거를 조사를 전국적으로 했고, 그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만 딱 떼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정청래의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은 51.9%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장동혁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장동혁을 지지하는 비율이 67.2%다. 3분의 2는 장동혁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응집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원하고 이 여론조사에 들어간 지지자하고 딱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결이죠. 그 당원들, 지지자, 그러니까 당원과 같이 이제 등재시킬 수 있는 그 지지자의 3분의 2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중진들이 만나서 이 장동혁 대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뜻이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금 뉴데일리를 보면은 여야 대표를 둘러싼 지지세가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 이 정청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은 과반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은 70%에 육박한다. 응집력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정청래를 중심으로 응집을 하느냐, 장동혁을 중심으로 응집을 하느냐, 그 응집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는 그나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긍정평가가 2주 전에는 42.2%에 불과했는데 많이 올라간 게 이제 51.9%가 됐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를 긍정평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응답률은 67.2%. 이 직전 대비 5.7% 오히려 상승을 했다. 장동혁에 대한 응집력이 5.7%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2주 전에 비해서. 2주 사이에 여러 가지 흔들기가 막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은 힘을 모아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왜 응집력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필성 선거 전략 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하고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꽤 오래 지났지만은,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저조합니다, 투표율이.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가급적 이제 투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경우가 많으니까, 기초의원 같은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가서 기초의원도 찍어야 되고,
그러면 그냥 그 투표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지층들이 기존 지지층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나가느냐 이게 승부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가 역대 선거 투표를 최근 걸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픽으로 역대 선거 투표를 보면은 자 보십시오. 최근에 2025년 지난번 조기 대선 79.4%입니다. 대선 투표율은 거의 80%죠. 그 다음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때 77.1%. 대선은 저렇게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죠. 우리 기존 지지층을 딱 확보를 하고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투표하러 저렇게 10명 중에서 8분은 이제 투표하러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중도층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초록색은 뭐냐면은 총선입니다. 지난번 2023년 4.10 총선. 그때 투표율은 67%. 그러니까 60%대 후반. 대선은 70%대 후반. 이러니까 중도층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방선거. 지난 2022년 대선 직후에 열렸던 지방선거는 50.9%.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표장에 누가 많이 나가느냐? 중도층,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또 지방선거니까 이 기초의원, 강역의원도 누군지 잘 모르죠. 기초단체장도 누군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광역단체장이야 뭐 서울 같은 경우나 다 이제 거의 다 알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관심이 떨어지니까 이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다른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지방선거 투표를 보면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 50.9%. 전체 유권자가 4,430만이었는데 2,256만만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 투표율이 이 8번의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 최저치는 2002년 선거에서 48.9%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투표를 안 한 적도 있죠. 2018년 때는 60.2, 이게 최고로 높았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지방선거가 실시가 됐을 때는 68.4%, 많은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60.2가 두 번째 기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 간신히 턱걸이 하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의 결집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노선을 변경하라고 하는데도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건 하나의 선거 전략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선거 전략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응집력이 일단 민주당 정책내보다 아주 1.5배 정도 더 높게 나왔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최근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만은 이 선거를 그러니까 다파는 물론이고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거 포기하고 당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 포기 못하죠. 선거 포기하면 당권 날아갑니다. 자, 그런 이제 절박함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